새로 시작하는 블로그는 고인물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고인물은 AI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아니, 다들 죽는 소리만 하는데 그럼 도대체 돈은 누가 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번 블로그는 어디일까? 그리고 뭐가 다를까? 조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블로그 수익은 방문자 수로 추정할 수 있는 애드포스트만 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 블로그와 인기 검색어의 상위 노출 블로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린 20만 개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매일 추적 기록했습니다.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방문자 10만 명당 20에서 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방문자 수와 주제, 운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추정 수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블로그라고 해도 애드포스트 수익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클 걸로 봅니다. 참고로만 봐주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수익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이해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입니다. 이번 피드메이커 사기에 뽑힌 8년차 여행 블로그입니다.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4,530만 원입니다. 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월별 수익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1월은 10만 원 이하라서 표시가 안 됐고요. 2월부터 4월까지는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5월에 대박이 터졌네요. 5월에 1,700만 원대를 찍고 6월에 2,7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하루 방문자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1월부터 4월까지는 방문자가 10,000명을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블로그가 홈판에 노출된 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렌지 포인트로 표시된 날은 홈판 상위권에 든 날이고 초록 포인트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홈판에 노출된 날입니다. 홈판에 노출됐다고 조회수가 다 터지는 건 아니고 상위권에 들어야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 못 든 날에도 방문자가 10만 이상 유지되는 건 앞서 상위권에 올랐던 글로 방문자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서서히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기 시작하다가 5월 들어 빵 터졌네요. 그러다 5월 중순부터는 거의 매일 홈판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단 2달 만에 4,500만 원을 벌었네요. 9위입니다. 17년차 고인물로 이번 피드메이커 사기에 선정된 경제 블로그입니다.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4,580만 원입니다. 앞서 본 케이스와 달리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방문자 그래프를 봐도 하루하루는 들쭉날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합니다. 그럼 이 블로그도 홈판 덕을 봤을까요? 의외로 아니네요. 홈판 상위권에 오른 날이 상반기 통틀어 딱 2번뿐입니다. 완전 검색 중심으로 운영되는 케이스네요. 다만 6월 들어 홈판 노출 빈도가 살짝 늘어난 걸 보면 피드메이커 사기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이 블로그는 하반기에도 꾸준하겠네요. 8위입니다. 8위는 좀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11년차 블로그인데 원래 주제보다 연예인 정보가 최근엔 메인입니다.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4,610만 원입니다. 수익 그래프를 보면은 올 초에 확 찍었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입니다. 평소엔 2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터질 때만 화끈하게 터지는 패턴이네요. 홈판 때문이겠죠? 역시나 홈판 파워네요. 홈판이 터진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홈판 상위권에 오르는 빈도가 더 늘어났네요. 7위입니다. 5년차 방송연예 블로그로 최근 피드메이커 사기에 선정됐습니다. 네,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4,710만 원입니다. 3월부터 급등해서 5월엔 2천만 원 가까이 찍고 내려왔네요. 방문자 그래프를 보시죠. 가시처럼 뾰족뾰족합니다. 홈판 터진 날을 볼까요? 뾰족한 가시들이 죄다 홈판 상위권 기록이었네요. 조회수가 터진 글들을 확인해 보니 홈판 상위권에 3, 4일간 있다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유난히 갭이 컸습니다. 6위입니다. 피드메이커 2기로 활동했던 9년차 스포츠 블로그로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4,920만 원입니다. 작년부터 네이버 메인에 자주 보이던 블로그 중 하나입니다. 피드메이커 2기가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홈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홈판 상위권에 오르는 경우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글들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면서 높은 방문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입니다. 블로그 시작한 지 4년 된 뷰티 인플루언서입니다. 상반기 애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5천만 원입니다. 1월, 2월에는 1,500만 원대 큰 수익을 올렸는데 3월에 반토막이 나고 지난달에는 50만 원으로 뚝 떨어졌네요. 한 달에 1,500을 벌다가 50으로 떨어지면 진짜 현타 오겠는데요. 홈판 노출 상황을 보죠. 역시 1월, 2월엔 홈판 상위권을 독차지하다가 3월에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러다 5월부터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나 했지만 갑자기 손절당한 것처럼 6월부터는 아예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21년차 요리 블로그입니다. 상반기 에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5,080만 원입니다. 높은 수익이 매달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추이는 완만하게 하향세네요. 홈판 노출 현황을 볼까요? 홈판 상위권에 오른 날이 딱 한 번밖에 없네요. 비슷한 수준으로 터진 2월 15일도 홈판 영향일 듯한데 기록은 없네요. 기록이 누락된 건지 다른 걸로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메인에 노출된 날이 2번 있지만 딱히 영향가는 없었던 것 같네요. 이 블로그도 검색 중심으로 운영되는 케이스입니다. 앞서 9위 블로그도 그랬는데 검색 최저가 블로그는 홈판 노출과는 거리가 먼 듯 하네요.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자, 3위입니다. 10년차 방송 연예 블로그로 상반기 에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5,100만 원입니다. 와, 드라마틱하네요. 1월에는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2월에 단번에 1,800만 원을 찍었습니다. 2월에 피크를 찍고 서서히 하향세입니다. 방문자 그래프를 볼까요? 오, 하루 방문자 100만 명을 달성할 뻔했네요. 홈판 노출일을 보죠. 평소 10,000명이 안 되던 블로그가 2월에 홈판 피크를 찍고 상반기 수익 3위를 달성했습니다. 4월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홈판 상위권 노출이 확 줄은 모습이네요. 드디어 2위입니다. 여행 인플루언서입니다. 상반기 에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6,650만 원입니다. 와우, 그래프 멋집니다. 올 초 400만 원대를 출발해서 6월까지 쭉 상승해 2,5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방문자 그래프를 보니 낙폭이 크긴 하지만 저점도 함께 오르는 추세입니다. 홈판 노출 현황을 보죠. 허허, 이 정도면 홈판 지배자입니다. 홈판 수혜를 받지 않을 때도 저점이 높은데 홈판 수혜까지 받으니 이렇게까지 오르네요. 과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망의 1위입니다. 4년차 교육 블로그로 상반기 에드포스트 추정 수익은 9,190만 원입니다. 블로그 주제는 교육이지만 주로 연애 정보를 다룹니다. 3, 4월에 수익이 뚝 떨어졌는데도 1억 가까이 찍었네요. 올 초에 2천만 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중간에 떨어졌지만 5월에 바로 회복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월, 2월에는 홈판 베스트에 많이 올랐지만 3, 4월에는 뜸했네요. 방문자 그래프 역시 수익 그래프와 같은 흐름입니다. 홈판 노출 현황 역시 3, 4월 빼고는 전반적으로 잘 나왔네요. 특히 이 블로그의 경우 여러 글이 동시에 홈판 상위권에 오른 게 특징입니다. 그 결과 약 1억 가까운 수익으로 상반기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밝힌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수익 요인과 그 패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의 크기는 블로그를 오래 한 순이 아니다. 둘째, 에드포스트 수익의 결정적인 요인은 홈판 노출이다. 셋째, 월천 수익을 거두려면 홈판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한다. 넷째, 홈판 피크는 로테이션 되고 있다. 다섯째, 검색 최적화 블로그는 여전히 탄탄하다. 아마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홈판이 터지면 방문자가 폭발하고 그 방문자는 곧 돈이 된다는 걸. 그러다 보니 블로거들 사이에서 홈판에 뜨는 글들의 썸네일과 제목 스타일을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홈판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옛날 여배우 근황만 주구장창 써봤자 시간 낭비만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쓴 글이 홈판에 뜰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